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6월 23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상승폭도 좀 1% 안팎으로 되면서 이제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0.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95% 상승 마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가장 상승폭이 컸는데요. 전장 대비 1.62%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 이제 특히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이제 고성장 이런 기술주에 부담이 되었던 채권 금리가 이 상승세를 되돌리면서 나스닥 지수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은 이제 오늘도 계속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뭐 정말 3.5%까지 육박을 하면서 가파르게 올랐던 미국 채권 금리가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틀간 급격하게 지금 다시 레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8bp 가량 하락을 해서 다시 이제 3.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2주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10년물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제도 10bp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2년물과 10년물 스프레드가 5bp 정도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 채권 금리 하락은 한마디로 말해서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랐다는 의미인데요. 지금 요 며칠간 금융시장에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가능성이 급격하게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침체가 오면 결국 이제 이런 채권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이제 돈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침체 우려 때문에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좋지만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제 이후에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을 반영을 해서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금리 상승이 그간 워낙 이 빅테크라든지 기술 고성장주에 조금 짓눌러 왔던 요인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우선은 증시가 이제 약간의 어떤 도움을 찾은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채권 시장에 반영을 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결국 연준이 75bp 금리를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또 긴축을 계속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상당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이제 워낙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연준이 생각처럼 금리를 강하게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심리가 지금 채권 시장에서 계속 고개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서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공격적으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말의 기대감, 좀 부정적인 소식에서 기인한 이런 일말의 기대감으로 오히려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채권 금리 하락의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증시에 결국 어떤 영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하겠지만 일단 일시적으로는 증시에는 조금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리와 이제 주가가 인버스로 움직였던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오늘은 펼쳐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하락을 했던 것이 오늘 하루짜리 재료로 보면 기술주를 좀 지지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걸 결코 긍정적인 소식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기업의 실적 둔화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기업의 2분기 실적 둔화는 월가 전문가들이 가장 큰 리스크 팩터로 보고 있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분기에 나타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실적 그리고 포워드 실적 전망 같은 것들이 주가를 상당히 좀 하방 압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런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상당히 우려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가능성을 점치는 이런 투자은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요 며칠간 집중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 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 UBS 같은 경우 오늘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69%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본 셈인데요. 지금 어제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시티그룹과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경기 침체 베팅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점증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소개해 드렸지만 이제 모건 스탠리와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50대 50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 역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30%로 상향을 한 상태인데요. 이제 제가 오늘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월가에 투자은행 48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해 줬습니다. 월가의 48개 투자은행이 이제 향후 1년 동안 1년 안에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얼마나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걸 지금 어제 기준으로 31.5%로 침체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31.5%라고 하면 30%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1월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침체를 전망한 투자은행들이 전체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배 가량 높아진 것이고요. 또 시티라든지 모건 스탠리 이런 메이저 하우스에서 50대 50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BS는 지금 거의 70%에 육박한 수준을 보고 있고요. 이것이 단순히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50대 50으로 찍어서 전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비들이 엄청난 경제 모듈이라든지 자신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바탕으로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을 했을 때 50% 이상이 경기 침체를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지금 이 경기 침체의 우려라는 것이 상당히 실제적이고 정말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임박한 위험으로 이제 인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3대 지수가 이제 상당히 조정을 받고 S&P 500 마저 약세장에 빠지고 나서는 이게 월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세장을 전망하는 아이비들이 좀 우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세론자들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또 JP 모건 말씀하신 대로 JP 모건이 여전히 이제 강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수석 주식 이코노미스트 전략가인 이 마르코 콜라보니치 같은 경우 오늘 다시 이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강세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는 지금 월가의 가장 불리시한 이런 전문가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주식 시장이 지금 상반기간에 낙폭을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봤고요. 이제 연말에 S&P 500 지수가 4,800선에서 마감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주가를 가장 크게 지금 끌어내린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JP 모건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외교적인 해법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가 이제 연말까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봤고요. 또한 이 PC라고 하죠. 이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하반기에는 2.9%대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즉 인플레도 둔화를 결국 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연준이 이 과정에서 긴축의 과정에서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장밋빛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지만 이제 좀 실제로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멘트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CIO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지고 있는 어떤 시장의 일련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조금 이 이슈를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 급격한 좀 금리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글로벌 침체 가능성을 점차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글로벌 침체 가능성이 채권과 주식 시장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 지표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6월 S&P 글로벌 이제 마킷 제조업으로 알려진 소비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예비치가 제조업의 업황을 미국의 제조업 업황을 대부분 대체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52.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2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즉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이 제조업 업황이 상당히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달 전월치라든지 월가 예상치를 모두 하회를 했고요. 51.6으로 집계가 되었는데요. 5개월 내 최저 수준입니다. 지금 이 S&P 마켓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6월에 미국 경제 성장세가 빠른 속도로 둔화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팬데믹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좀 일시적인 미니 붐을 누렸었는데요. 이제 팬데믹이 있고 나서 뭐 지난 4분기라든지 올해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됐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정상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제 레스토랑도 많이 가고 서비스도 많이 이용하고 또 이런 제조업 같은 것도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세를 1분기에 보였었는데요. 이게 지금 2분기 와서는 좀 상당히 둔화를 하는 모습이고 5월에서 6월에 넘어가면서 더욱더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양 지수가 50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이 업황 자체가 뭐 이제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다 이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또 오늘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이번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2,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실업자 수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5개월 내 최대 수준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노동시장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 점을 드러낸 지표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미국의 1분기 경상수지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미국 1분기 경상 적자가 지금 2,914억 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웃도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1분기 GDP가 깜짝 역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상수지 적자도 좀 유념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어떤 기술적인 의미로 경기 침체가 왔다고 보는 것이 이제 2개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기술적인 의미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상수지 적자 또한 좀 유념을 해야 될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파월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증언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상원에 출석해 증언을 했고요. 오늘은 하원에서 이 반기 통화 정책 보고에 대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랑 대체로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두 가지 정도를 이제 메인 테마로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제와 동일한 의견을 되풀이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에 전념하겠다라는 뜻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에 대항하는 연준 자신의 어떤 커미트먼트라고 하죠. 이런 헌신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요. unconditional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전념을 하겠다라는 워딩을 굉장히 여러 차례 쓰고 있고요. 파월 의장 오늘도 역시 unconditional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인플레를 반드시 잡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연준이 장기 인플레 목표치로 두고 있는 2%를 이제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수준으로 인플레를 되돌리는데 강하게 헌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또 해가 갈수록 이제 올해 연말로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현을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걸 커뮤니케이션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어제 파월 의장이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어떤 가능성이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이 여기 좀 흔들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쪼금 뉘앙스가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미국 경제 성장세가 꽤 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pretty strong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꽤 강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은 어제부터 얘기를 하는 게 뭐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없는 옵션은 아니다. 지금 월가에서도 이걸 뭐 50% 이상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인 의미로 본다면 2개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집계가 되면 기술적인 의미로 경기 침체가 되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미국의 이 어떤 특정 기관에서 경기 침체를 선언을 해야지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어떻게 경기 침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오늘 파월 의장도 이 질문에 대해서 살짝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의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이라든지 노동 시장이 이렇게 탄탄한 상황에서 단순히 GDP 측면에서 봐서만 경기가 침체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이런 뉘앙스를 좀 표현을 했는데요. 미국의 노동 시장이 하반기에 미국의 노동 시장이 이제 강한 모습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침체를 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플레를 낮추면서 강한 노동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좀 미세 조정을 통해서 노동 시장을 강하게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인플레를 낮추는 이런 줄타기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제 연준이 2조에서 3조 달러 가량의 규모로 대차대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연준이 시장과 충분한 소통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지난 5월 FOMC 이후에 연준이 이 대차대조표 축소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한 이런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대조표 축소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요. 채권 시장이 이것을 이제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연준의 이런 존재감이 작아지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이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은 이것을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다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대차대조표 축소의 영향이 50bp 가량의 금리 인상 효과라고 이제 대체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따른 이런 금융시장의 여파가 사실 뭐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무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대차대조표 축소 이슈도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할 요인입니다. 네, 오늘 이제 채권 금리 하락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 종목이 대체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S&P 500 지수 구성 종목 중에서 이제 기술주 관련해서 기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유틸리티 헬스 관련 종목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좀 우호적인 흐름 보였습니다. 애플과 마소가 지금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메타도 2%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 3.2% 상승 마감했고 알파벳은 강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아시아장에서 테슬라 관련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독일과 미국의 텍사스 지역에 공장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거대 용광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돈이 이제 불타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늘 소폭 약보합 마감을 하면서 70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넷플릭스인데요.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매도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가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제 좀 버틸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생활비 아껴야 되고 막 이럴 때 뭐 넷플릭스 구독 해지하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넷플릭스가 이 구독과 재구독 요런 패턴이 반복이 되면서 조금 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 넷플릭스에서는 이제 3% 가량의 인원을 감축을 할 계획이다라는 뉴스를 냈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죠. 테슬라도 지금 10% 정규직을 해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주요 미국 기업들에서 계속 조금 요렇게 감원 소식이 나오는 것은 확실히 부정적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술주가 반등하면서 넷플릭스는 1%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오늘 경기 침체 우려가 상당히 증폭이 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WTI가 104달러대에 마감을 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도 하락을 했는데요. 대체로 조금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외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서 이 경기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산인 구리 가격도 지금 16개월 내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채권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그리고 원자재 시장도 계속해서 반영을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항공주도 이제 조금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이제 항공편을 일부 지역에서 감편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좀 여행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 내에 있는 공항에서 딜레이라든지 뭐 항공편 연착 이런 게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같은 경우 이제 뉴저지에 있는 뉴아크 공항에 항공편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여파에 주가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감편 소식을 전했고요. 이에 따라서 0.9%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